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아들의 결혼식 날 뺨을 맞은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어머니는 왜 뺨을 맞아야 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시간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5월 셋째 주 토요일 강남 역삼동 웨딩홀은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통유리 천장 너머로 쏟아지는 빛이 하얀 테이블보 위에서 부서졌습니다. 저는 홀 한가운데 서서 제가 직접 준비한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국, 작약, 백합. 새벽 4시에 일어나 화훼시장을 2곳이나 돌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예쁘네요. 하객 한 분이 지나가며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제가 이런 대형 홀을 꽃으로 채운다는 건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300만 원을 들여서요. 제 통장 잔고의 절반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신랑 강도윤. 제 아들입니다. 32살 중견 제약회사 연구원. 21살에 남편을 잃고 혼자 키운 아이였습니다. 과외 3개를 뛰며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밤늦게 돌아오면 아들은 늘 현관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힘들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신부 한소희. 29살 외국계 회사 마케터. 처음 만난 날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환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믿었습니다. 주례사가 끝났습니다. 축배가 올랐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도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응, 소희야. 집 열쇠 주세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열쇠? 역삼 아파트요. 저희가 들어가서 살기로 했잖아요. 제 아파트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15평 투룸. 도윤이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달 소희에게 말했었습니다. 결혼하면 신혼여행 다녀올 때까지만 우리 집에 있어도 돼. 그 후엔 너희가 알아서 집 구해야지. 소희는 그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야, 그건 우리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오늘은 싫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약속하셨잖아요. 저희 신혼집으로 쓰라고. 아니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맨날 그러시죠. 말 바꾸시고 약속 안 지키시고. 소희야, 진정해. 사람들이 보잖니. 제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짝! 뺨에 날카로운 충격이 왔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홀 안에 200명이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봤습니다. 도윤이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제가 불렀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꽃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 많은 꽃을 누구를 위해 준비했던 걸까요? 통유리 천장 너머 5월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제 세계는 그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전쟁의 시작. 웨딩홀 밖으로 나왔습니다. 5월의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따갑지 않았습니다. 이미 감각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갔습니다. 구두굽이 아스팔트를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귓속에서는 다른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짝. 그 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왼쪽 뺨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수치였습니다.
200명 앞에서 맞았다는 사실. 아무도 막지 않았다는 사실. 아들이 외면했다는 사실. 수치는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소희에게? 아니었습니다. 도윤에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왜 그냥 서 있기만 했을까? 오늘 내가 잃은 건 집이 아니구나. 집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5평짜리 아파트 하나 때문에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잃은 건 아들의 용기였습니다. 제 편에 서줄 거라 믿었던 그 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치읓 항목. 차민호 변호사. 남편 태준이 남긴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연결됐습니다. 서연 씨,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리네요. 이제 열어도 될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 씨, 그 순간이 왔군요. 네, 30분이면 도착합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세요? 역삼동 웨딩홀 주차장이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곧 갑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웨딩홀 입구에서 하객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일이 그저 한바탕 구경거리였을 뿐이겠죠. 남편 태준이 세상을 떠난 건 11년 전이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차민호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서연 씨, 태준 형이 남긴 게 있습니다. 유산이요? 유산이자 시험입니다. 그날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태준의 친필 편지였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자 혼자 사는 걸 만만하게 봅니다. 특히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당신과 도윤이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함부로 열지 마세요. 진짜 필요한 순간까지 기다리세요. 사람은 필요 앞에서 진짜 얼굴을 보입니다. 편지 뒤에는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건물 지분 30%, 양평 토지 3,000평, 금융 포트폴리오 10억, 차명법인 2개, 그리고 유언 신탁 계약서. 저는 그날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왜 숨겨야 하죠? 형의 말씀이 맞습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서연 씨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세요. 도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는지 보세요. 그럼 언제 열어야 하나요? 서연 씨가 판단하세요.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올 겁니다. 1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동네 꽃집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도윤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알았습니다. 그 순간이 왔다는 걸.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민호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제 차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서연 씨. 오랜만이에요, 변호사님. 그는 제 뺨을 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서연 씨가 원하시면 내일 아침부터 모든 게 움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죠.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이번엔 따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11년간 숨겨왔던 무게를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이 떨어졌습니다. 차민호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갈색 봉투였습니다. 봉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태준 형이 공증한 원본입니다. 사본은 제 사무실 금고에 있고요. 지금 열어야 하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장소를 옮기죠.
변호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따라 내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웨딩홀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홀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하객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 테이블에는 도윤과 소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희는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와 변호사가 들어서자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소희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변호사는 신랑 신부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갈색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저 누구세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차민호 변호사입니다. 고 강태준 씨의 법률 대리인이었고 현재는 윤서연 씨의 자산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들어봐, 도윤아. 변호사가 봉투의 봉인을 뜯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그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강태준 씨가 작성한 유언장과 신탁 계약서입니다. 공증일자는 2014년 3월 15일. 강태준 씨 사망 6개월 전입니다. 주변 하객들이 더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유산 상속의 최종 결정권은 배우자 윤서연 씨에게 있습니다. 아들 강도윤 씨에 대한 상속은 조건부입니다. 조건부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유언장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들 강도윤의 상속은 그의 인간됨과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증명될 때 이루어진다. 원문입니다. 소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윤 씨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도 넘었잖아요. 갑자기 유언장이 왜 나와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태준 씨는 이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다만 공개 시기를 부인께 일임하셨을 뿐입니다.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부동산 목록입니다.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건물 지분 30%, 양평군 토지 3,000평, 그리고 역삼동 아파트는 윤서연 씨의 생전 전면 소유이며 주거권 역시 서연 씨에게 있습니다. 오피스텔?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현재 시세로 약 25억 원 상당입니다. 금융자산은 별도로 10억 원이 신탁 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이게 사실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소희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10년 넘게 가난한 척 힘든 척 하시면서 알고 보니 부자였다고요? 이게 사기 아니에요? 사기가 아닙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든 자산은 합법적으로 취득되고 관리되었습니다. 세금도 정확히 납부되었고요. 다만 공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요? 왜 숨긴 거예요? 소희가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태준 씨의 육필 메모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진짜 얼굴은 필요 앞에서 드러납니다. 내 아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랄지, 내 아들 곁에 어떤 사람이 올지, 그것을 보기 위해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참아주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야 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야,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오늘 내가 한 일 기억하니? 200명 앞에서 시어머니 뺨을 때렸어. 도윤이는 막지 않았고 그건 집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참지 못했구나. 소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봤습니다. 변호사님 준비 끝났어요. 네, 서연 씨.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도윤아, 엄마, 내 아빠 말이 맞았어.
사람은 필요 앞에서 진짜 얼굴을 보인다더니 엄마 나는 오늘 내가 보여준 게 내 진짜 얼굴이야. 나는 그걸 봤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홀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이었는지 소희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시원했습니다. 서연 씨, 괜찮으세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11년간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소리는 생각보다 찬란했습니다. 변호사와 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엄마 잠깐만.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도윤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몰랐어. 뭘 몰랐니? 아빠가 그런 유산을 남긴 걸. 엄마한테 그런 자산이 있었다는 걸.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아, 응. 내가 정말 몰랐던 건 돈이 아니야. 내가 지킬 사람의 얼굴이었어.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무서웠어, 엄마. 소희가 화내는 게 무서웠어. 그래서 엄마가 맞는 걸 봤구나.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쉽지.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도윤아, 나는 내가 소희 편을 든 게 화난 게 아니야. 내가 아무 편도 들지 않은 게 실망스러운 거야. 엄마. 침묵은 보호가 아니야. 방관이야.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나쁜 아들이야, 최악의 아들이야.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껴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위로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직면의 날이었습니다. 차민호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저는 차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가 물러났습니다. 저와 도윤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결정해야지. 결정. 너는 이제 어른이야, 도윤아. 남편이야. 내 선택이 누구를 아프게 하는지, 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해. 나는 소희를 사랑해, 엄마. 알아? 근데 오늘 소희가 그런 걸 할 줄은 몰랐어. 엄마를 때릴 줄은. 사람은 필요 앞에서 달라져. 아빠가 그 말을 남긴 거야. 응.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가 맞았어. 나도 달라졌어. 소희 만나고 나서. 엄마한테 점점 차갑게 굴었어. 처음으로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왜 그랬니? 소희가 엄마를 안 좋게 말했어. 집이 너무 좁다고 왜 더 큰 데로 안 이사 가냐고. 나한테 효자 코스프레 그만하라고. 너는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또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내가 소희를 선택하는 걸 탓하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 선택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그럼 뭐가 문제야? 내가 나를 배제한 거야. 내가 침묵으로 나를 지운 거야. 도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잖아요. 소희였습니다. 웨딩홀에서 나와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결국 돈으로 도윤 씨를 조종하시는 거잖아요.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가난한 척 하시면서. 이게 위선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마주봤습니다. 소희야, 뭐예요? 나는 돈으로 사랑을 산 적 없어. 넌 사랑으로 돈을 사려다가 들킨 거야. 소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때린 건 사랑 때문이 아니었어. 집 때문이었지. 그게 아니라. 맞아. 너는 집이 필요했어. 도윤이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소희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객 중 한 분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혼자 아들 키우시느라 정말 힘드셨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른 하객 몇 분도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탄식과 고개 끄덕임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진짜 어른이시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차로 향했습니다. 변호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서연 씨,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집이요? 역삼동 아파트요? 아니요. 꽃집이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웨딩홀이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주차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너희 차례야. 고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선택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5월의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뺨은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차는 강남을 벗어나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운전만 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끝났구나. 그 생각이 들자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서연 씨, 변호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 결정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후회요? 도윤이가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고통은 때로 필요해요. 특히 자신을 마주할 때는.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 형이 그 말을 좋아하셨을 겁니다. 그 사람이 늘 하던 말이에요. 차가 꽃집 앞에 멈췄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도 낡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연 플라워.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꽃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전등을 켰습니다. 작업대, 화병들, 가위와 리본.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남겨둔 장미가 있었습니다.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가위질을 하는 동안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태준이는 꽃을 좋아했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꽃을 사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제게 꽃집을 차려주었습니다. 당신이 꽃 만질 때 제일 행복해 보여.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꽃과 함께 있을 때 저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꽃집은 계속됐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이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도윤이도 어렸을 때 자주 왔었습니다. 방과 후면 가게 구석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가끔 배달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꽃집 할까? 넌 과학자가 될 거잖아. 그것도 좋은데 꽃집도 좋은 것 같아요. 왜?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그때 도윤이는 12살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게 소희를 만나고 나서였습니다. 처음엔 미묘했습니다. 말투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방문 횟수가 줄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은 안 될 것 같아요. 괜찮아. 바쁘지? 응. 소희랑 약속이 있어서. 거절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들도 이제 자기 삶이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해와 방관은 다르다는 걸. 기다림과 포기는 다르다는 걸. 저는 너무 오래 침묵했습니다. 아들이 선택할 수 있게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흘러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도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응. 나 집에 가도 돼? 어디? 엄마 집.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윤아. 응. 오늘은 안 돼. 왜? 너는 지금 혼자 있어야 해. 엄마, 생각해야 할 게 많잖니. 소희랑도 이야기해야 하고. 나 소희랑 헤어질 것 같아.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이 중요하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럼 알 때까지 기다려. 엄마는 나 용서 안 해줄 거야. 용서는 해. 근데 오늘은 아니야. 언제? 내가 진짜로 미안해질 때. 통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거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나와 밖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디선가 꽃향기가 났습니다. 작약이었습니다. 근처 화단에 핀 꽃이었습니다. 바람에 꽃잎 몇 개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꽃잎을 주워들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떨어지는 게 끝은 아니구나. 꽃잎은 떨어져도 향기를 남깁니다. 시들어도 흙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꽃을 피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저는 뺨을 맞았습니다. 아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모욕당했습니다. 하지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배신은 저를 부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누구인지 증명해줬습니다. 저는 윤서연이었습니다. 남편 강태준의 아내였고 아들 강도윤의 어머니였고 작은 꽃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삼동 아파트였습니다. 15평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도윤이가 자란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어렸을 때 사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였습니다.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어디선가 꽃잎이 날렸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착함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존엄은 상속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것입니다. 꽃잎은 다시 필 것입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